보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9분이라서 제가 이제 7시 되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7시가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혹시 소리는 다 들리시나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녹화본도 계속해서 이제 같이 찍어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 있으면 그 녹화본을 한번 참고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실시간이 아니면 녹화본을 진짜 절대 안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실시간 스케줄 맞추셔가지고 진짜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수업 들으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PPT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네. 혹시 PPT 보이시면은, 네네. 다 보이시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만 켜놓고.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1기부터 진행을 해서 벌써 4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4기에도 또 치열한 경쟁률, 맞죠? 치열한 경쟁률, 네, 뚫고선 당첨되신 우리 또 4기 선배님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먼저 축하 인사 먼저 드릴게요. 진짜 힘들게 당첨되신 거예요. 믿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같이 이제 도와드릴 건데, 저희가 체험단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체험단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인더 왕초보 선배님들이 이제 이번에 습관을 조금 잡아가는 컨셉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교육을 하나도 안 들었다라는 전제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 이렇게 쭉 들으시다가 이거 내가 아는 부분인데 하시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 되고, 이제 웬만한 체험단 선배님들께서 다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왕초보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한 이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전 이제 완전 진짜 초보로 맞췄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인더를 조금 써보신 선배님들은 조금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습관을 함께 잡는 컨셉으로 이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험단에서는 습관 잡는 게 제일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습관을 잡으면서 시간 관리를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하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달 동안 함께 하고 나서도 그 뒤에서도 여러 가지 또 후속 코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여러 가지 진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경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이현국이고요. 현재 3P 바인더,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3P 바인더라는 업체 이제 회사하고는 거의 한 8년 정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대표 메인 강사이기 때문에 보통은 회사에 있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이제 청소년들 또 이제 학부모님들, 대학생,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P 바인더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진로, 인성, 리더십 강의도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또 선배님들께서 저를 이름도 있지만 디자이너라고도 많이 불러주세요. 근데 왜 디자이너라고 부르냐면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비전을 디자인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전을 디자인한다. 그래서 비전 디자이너를 줄여서 디자이너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
네, 그렇게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제가 원래 그 대학생일 때는 그 이제 막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사업도 해보고, 막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막 공부도 하고, 막 이것저것 그냥 열심히만 하는 그랬던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공부방 사업을 우연치 않게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낮은 애들이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친구들이 성적을 이렇게 조금 높여주면 자존감이 높아져서 조금 잘 살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때부터 학원가에서 계속 이제 강의도 하고 또 공부방 사업도 하고 해서 조금 이때 그 이제 금전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여유로웠던 이제 생활을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남자는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서 열심히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의 남자 대학생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 진짜 90% 이상은 다 방황을 해요. 그래서 나 이제는 뭐 해야 되지? 나 대학교 1학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나 이제 진짜 뭐 해야 되지? 해서 저도 그렇게 방황하는 시기를 이제 경험을 이제 막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수업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공 과목들을 이렇게 막 선택을 하다가 1학점이 딱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1학점이 모자라서 아, 내가 이 1학점을 뭘로 채우지? 하는데 학교에서 그 당시에 셀프 리더십이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수업은 그 당시 표현으로 완전 꿀이었어요. 왜 꿀이냐면 그냥 수업만 들으면 시험도 안 보고 1학점을 주는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들 몇 명이서 그 당시에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수업을 우연치 않게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 인생의 멘토인 강규영 대표님을 만나요. 아마 저희 3P 바인더를 많이 모르셔도 저희 회사의 대표님 강경 멘토님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성바임이라는 이제 책도 쓰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대표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뭐를 깨닫냐면, 아, 내가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줘서 이 친구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말고도 비전과 진로와 또 인성과 또 막 셀프 리더십 이런 것들을 도와줘서 이 친구들이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를 이때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셀프 리더십을 진짜 엄청 공부하고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선 이때부터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셀피 바인더에는 그 정규 과정이 있어요. 정규 과정 셀프 리더십 프로 과정이 8시간짜리 수업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 수업을 다 듣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 과정이 코치 과정인데 그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모아놓던 돈으로 그 코치 과정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 마스터 과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원래 한 번 할 때 막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막 빚까지 져가지고 그 마스터 과정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3P의 모든 콘텐츠를 다 들으니까 그때부터 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경영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내가 내 삶 자기 경영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거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8년 넘는 시간 동안 이 3P 마인더 저도 그 아마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3P 마인더를 계속해서 쓰면서 이제 항상 그 이제 습관도 잡고 또 이제 자기 경영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체험단을 이번에 이제 그 신청해주신 많은 선배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 잡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게 저도 바인더를 8년 넘게 쓰지만 쓰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 잡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쓰다가 멈출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다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체험단처럼 함께 하는 선배님들이 계시면 꾸준히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대표님 소개만 조금만 더 드리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대표님은 현재 그 3P 자기경 연구소에 그 이제 그 제일 이제 그 대표 강사로서 대표님으로 계시고 또 이제 사단법인 대한민국 독서만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독서만세라고 해서 독서 운동을 하시는 이제 독서 혁명가인데 제가 대학생 당시에 저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강사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제가 많은 강사님들을 만나고 또 자기 경영을 하면서 많은 강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강의 듣고 이러면서 제가 한 가지 실망했었던 게 뭐냐면 강의를 막 엄청 멋있게 해주시는 강사님이 실제로 찾아가면 그렇게 안 사시는 강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사실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조금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대표님을 만나서 이제 강의를 듣고선 아, 이 대표님은 진짜 강의하는 것처럼 사실까? 궁금해서 제가 강의 듣자마자 그 다음날 회사로 바로 찾아갑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그 충격의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대표님 방에 딱 들어가니까 그 여기 있는 거 한 권 한 권이 지금 전부 다 바인더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전부 다 책이에요. 근데 이 책들이 꺼내서 보면은 밑줄 쳐 있고 막 이제 깨달은 거 써 있고 또 이 책을 읽고 나서 적용할 거 써 있고 진짜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리고 또 강의 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나도 충격받고 감동받아서 제가 이제 제 멘토를 삼고선 그때부터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막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직원이 돼서 지금 현재 8년 넘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바인더 조금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바인더를 더 디테일하게 찍어왔어요. 여기 바인더 보시면 이게 진짜 종류가 많은데 여기 보면 저도 있어요. 제가 그 학원에서 강의했을 때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간기획표라고 해서 92년도부터 저희 그 대표님이 시간 관리를 쭉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다 모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이랜드에서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랜드라는 업체에서 근무했을 때 그 업무에서 했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바인더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대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그 전공 과목, 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수업할 때 듣는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도 포트폴리오로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회사에서 업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바인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교라든지 또 이제 성경 공부, 또 독서 노트,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크랩하면서 공부했었던 것들도 이런 식으로 바인더로 다 모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 대표님이 이제 이랜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를 하셨어요. 프로젝트 세일즈 하셨을 때 이제 공부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바인더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시간 관리를 하겠지만 그 시간 관리하는 내용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럼 많아질 때 이 메인 바인더에다가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서브 바인더에다가 분류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조금씩 더 경험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인더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이건 제 바인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만들었던 건데 저는 이제 화학과를 나왔어요. 화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화학에 관련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막 광학이라든지 뭐 분자광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자료들을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했었던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모아놔서 이거를 지금 와서도 계속해서 활용하는 그 포트폴리오 바인더로 제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인더들을 가지고서 기록 관리를 이제 꾸준히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체험자 선생님들께서도 1차는 시간 관리지만 이렇게 기록 관리를 이제 꾸준히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관리가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 한 것만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저희 대표님 바인더를 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92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이거 다 펜으로 그은 거거든요. 펜으로 그 두꺼운 펜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때는 다 손수 써서 다 이제 시간 관리를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 관리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데 그 이제 2000년부터 2009년도까지 또 이렇게 오죠. 근데 어느 순간 무언가가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몇 년도부터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기기 시작해요. 몇 년도일까요? 그쵸, 정답. 2007년도죠. 맞아요. 2007년도죠. 맞아요. 저희, 네, 2007년도. 네, 2007년도부터, 맞아요. 정답. 컬러, 형광펜이 생겼어요. 그쵸. 이때는 형광펜이 없이 그냥 막 뭐가 이렇게 써 있었죠. 근데 이때 딱 가다가 이때부터 컬러 체크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2007년도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체크에도 진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체크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뒤쪽에서 완전 쉽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컬러 체크가 이렇게 꾸준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0년 넘게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되고 또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 시간 관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성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그게 이제 압도적인 거라는 걸 검증받아서 현재는 이제 특허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관리를 저희가 이제 그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같이 써볼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메인 바인더 혹시 있으신 선배님들은 다 메인 바인더를 준비해 주세요. 네, 다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메인 바인더에 보면은 혹시 없으시면은 괜찮아요. 없으시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바인더를 준비해 주시면은 저희 제일 처음에 겉표지 검정색 표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검정색 표지 바로 뒷면을 보시면 이게 써 있어요. 당신은 이 바인더의 저자 땡땡땡입니다. 사실 이거를 적고 시작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걸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자 이제 우리 선배님들 성함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죠? 네네. 그래서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메인으로 이름을 딱 남기고 시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 이렇게 이제 잘 적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재욱 선배님 인증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인 바인더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저희 메인 바인더 보시면은 하얀 색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가 써져 있는 컬러풀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인덱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인덱스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워크 스타일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컬러풀한 곳을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워크 스타일 인덱스 부분으로 업무 관리,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 시간 관리, 기록 관리, 목표 관리 이런 영역들을 저희가 이 라이프 스타일 여기 색깔 들어가 있는 이 컬러풀한 인덱스를 가지고선 이제 관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바로 위클리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 여기 위클리에 있는 시간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클리를 한번 펴주실래요? 위클리를 펴주시면은 네, 위클리를 펴주시면은 설명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설명지가 들어있고 설명지를 넘기면은 이제 빈 양식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빈 양식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시간 관리를 하기 앞서서 저희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없으면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거를 또 먼저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부터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네모칸만 쓸게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은 겉테두리를 조금 진하게 해서 이렇게 체크박스를 할게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피드백이 진짜 중요한데 그 피드백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진행 중이라면 짝대기를 하나만 찍 그으면 돼요. 사선표로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찍 그으면 내가 이거 진행 중이에요 이런 뜻이고 만약에 짝대기를 하나 더 긋잖아요. 그러면 완료예요. 그래서 이게 X가 돼 있다고 해서 내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X가 돼 있는 건 이걸 내가 완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획을 짜고선 이거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연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화살표를 옆으로 밀어주시고요. 만약에 아예 취소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예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약속을 할게요. 뭐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지금 들어오신 모든 선배님들은, 모든 체험단 선배님들은 지금 고3이에요. 아시겠죠? 몇 살이시라고요? 네, 고3이에요. 우린 다 고3이에요. 이제 지금 막 공부하다가 끝나서 이제 허덕허덕 집에 온 고3입니다. 네, 고3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선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플랜을 짤 때 이렇게 짜시면 돼요. 일단 네모칸을 그냥 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 투두를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친구 거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가 8시까지 등교한다고 했네요. 근데 이 친구한테 8시까지 등교하기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면 동그라미고 안 중요하면 X입니다. 그쵸? 안 중요하죠? 그쵸? 안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냐면 체크박스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X가 돼 있죠? 왜 X가 돼 있냐면 8시까지 등교한 거 완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숙제 제출하기가 이 친구한테 중요하죠. 왜냐면 체크박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X가 돼 있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역시 사회숙제를 제출했다는 뜻이죠. 근데 과학독재 시험 95점 맞기가 이 친구한테 되게 중요했나 봐요. 근데 이 짝대기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취소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못 받았나 봐요. 그리고 세 번 맞이 옷 쇼핑 가기 이거는 지금 플랜만 짜는 거죠.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랜을 짤 때는 그냥 이렇게 네모칸하고서 플랜만 짜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학원 다녀오기 이 친구한테 중요한데 X 돼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것도 잘 다녀온 거예요. 그 다음 엄마 생일 선물 구입하기 이 친구한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그쵸, 중요하죠. 그쵸, 우리 고3 친구들한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엄마 생일이죠. 제가 엄마 생일을 잊으면 엄마가 날 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엄마 생일이죠. 근데 여기에 화살표 짝대기 하나 이렇게 딱 그어져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쵸, 그쵸.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진행 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엄마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든가 아니면 엄마한테 편지를 써주려고 편지를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선물을 고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는 사선 표시 이렇게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선순위 잡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네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항상 이렇게 체크해서 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클리 바인더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지가 들어있는데 이 설명지는 오늘 수업을 들으시다가 내가 조금 놓쳤어 모르겠어 할 때 설명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는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명지가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펴주세요. 한쪽이 설명지고 한쪽이 양식지. 여기를 펴주세요. 이 상태에서 양식지 한 장을 딱 넘겨서 양쪽이 전부 다 양식지가 펴지게끔 이렇게 놔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전체를 이렇게 다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이렇게 한 장을 쭉 펴주세요. 그리고 자는요 아래쪽으로 가게 꽂아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가게 자를 꽂으면 나우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을 보고 싶으면 아래쪽에 있는 자를 딱 넘기면 이번 주가 뜹니다. 그래서 자를 아래쪽으로 가게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내가 딱 보기에 오른쪽 맨 위에 연을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왼쪽 맨 위에 월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2020년이죠. 한번 적어보실래요? 2020년 그리고 몇 월이죠? 11월이죠. 11월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인더를 쓰고 기록한 것들을 모아서 내 기록이 되고 내 흔적이 되고 내 포트폴리오가 되고 내 바인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의 전제 조건은 모이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연필이나 샤프로 쓰면은 모였을 때 잘못하면 지워져요. 그래서 이 주간 계획표를 쓸 때는 무조건 볼펜으로 쓰세요. 네, 샤프나 볼펜, 샤프나 연필을 쓰시면 안 되고요. 쓰실 때 무조건 볼펜으로 쓰셔야 오래 놔둬도 안 지워지고 나만의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으로 지금 월하고 년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다 적으셨죠? 네, 그 다음에 일을 한번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20일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앞에다가 20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 21, 22 쓰면 되고요. 그 전은 19, 18, 17, 16 이렇게 잡으면 되죠. 네, 그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11월 달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네, 11월 달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마이크 자동 소리가 들리는데. 김재인 선배님 혹시 마이크 아직 그럴까요? 혹시 마이크 잡음 소리가 들릴까요? 지지직거리는구나. 그럼 제가 이거 마이크를 빼고 전할게요. 지금은 혹시 어떠세요?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제가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직 지지직거려요? 지금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 한 번만 체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체크해 주시는 동안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11월 30일이 며칠이 끝났죠? 그쵸? 11월 30일이 월요일날 끝났죠? 맞죠? 그쵸? 정상적으로 썼으면 월요일날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냐면 분명히 여기다 11월이라 썼고 여기다 2020이라 썼는데 여기가 30일로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맞아요. 12 찌끄꾸 1, 12 찌끄꾸 2 해서 쭉 써주시고요. 그 다음 장은 여기를 저희가 12라 적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숫자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12월 1, 2, 3, 4, 그 라인까지만 한번 적어주세요. 지금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적어주셨죠? 그러면 지워드릴게요. 이거 누르지 마세요. 이제 공휴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동그라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게 내가 네, 제가 이거를 대구선 할게요. 지금은 어떠세요? 끊겨요? 아, 괜찮아요? 방송 안 끊기죠? 네네, 괜찮으시죠? 네네, 그럼 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끊기거나 이러면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네.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Don't forget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Don't forget은 어떤 영역이냐면 내가 이번 주에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를 적으셔도 되고 그 이상을 적으셔도 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다짐을 적으시는 또 선배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걸 적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잊으면 안 되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나 지방 출장 아니면 뭐 결혼식 부족 또는 그 아들 생일 선물 준비 또는 명언이나 좋은 글 같은 경우도 많이 적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등록하기, OT 준비하기 또 이제 여러 프로젝트 그 리포트 내기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Don't forget 한 개 정도만 지금 한번 같이 적어 보실래요? 네, 돈폴기 적으셨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위쪽 부분,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쓰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오늘부터 같이 쓰면은 어려워서 못 쓰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그 수업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조금 더 심플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그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여기 영역이죠. 투두칸인데 이 투두칸을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요. 오늘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쭉 적으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적냐면 내 업무에 관련된 거는 위에서부터 적으세요. 그리고 그 이외의 개인적인 것들은 아래에서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많이 없을 경우에 가운데가 비겠죠. 괜찮아요. 그래도 그 위에서부터 적고 아래서부터 적고 이렇게 구분해서 적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그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두를 쓰실 때는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알 경우에는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적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보통 어떻게 많이 쓰시냐면 투두를 막 이것저것 막 다 적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만 체크박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다 적은 다음에 나한테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체크박스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거의 다 지났잖아요. 그래도 연습이니까 오늘 중요했던 것들 몇 개 한번 투두 한 번만 적어보실래요? 제가 이것도 시간은 1분 정도 드릴게요.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은 계속해서 그 채팅창에다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수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죠? 네, 다 적으셨죠? 저희 아까 전에 또 질문이 하나 나왔었던 게 이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장 이번 주 쓸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때 제가 이쪽 라인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가운데 부분을 조금 중심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먼저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적고 아래에서부터 적는 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죠. 투둑한 바로 아래쪽입니다. 이 아래쪽인데 투둑한 아래쪽에서 혹시 점선 찾으셨나요? 그쵸? 점선 찾으셨죠? 점선을 쭉 따라 내려가면 뭐라 써 있죠? 그죠? 플랜이라 써 있죠? 네, 플랜이라 써 있죠? 그러면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실선을 쭉 따라 내려가 보실래요? 거긴 뭐라 써 있을까요? 그죠? 거긴 두라고 써 있죠? 그 두가 뭘까요? 플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짜는 건데 두가 과연 뭘까요? 네, 맞아요. 두가 실제로 한 거 실행, 내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피드백을 하는 데가 바로 이 두 줄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플랜을 잡을 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1시부터 4시까지 무언가 하기로 플랜을 잡을 거면 화살표로 열어서 이 점선 부분에다가 화살표 쭉 그은 다음에 화살표로 닫고요. 이 세 칸 중에서 원하는 칸 아무 칸에다가나 이때 해야 되는 투두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시에서 4시까지 보고서 작성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만약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이나 조금 긴 이동 시간은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20분도 안 될 정도로 조금 작거나 좀 이렇게 짜잘짜잘한 시간들은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랜을 먼저 잡으시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플랜을 잡고 플랜대로 계획대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칸, 이 피드백 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실제로 플랜을 짰지만 밥을 먹다 보니까 1시 반까지 먹은 거예요. 1시 반까지 먹으면 이 두 칸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제로 한 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밥을 먹다 보니까 밥 먹다가 같이 점심 미팅을 했어. 그래서 내가 1시 반까지 먹었어. 그럼 이렇게 1시 반까지 화살표를 그어서 실제로 한 걸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do입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고서 작성을 1시에서 4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제가 시간을 조금 어겨서 2시에서 4시로 했어요. 그럼 화살표만 2시에서 4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갑자기 잡히는 게 있어요. 제가 4시에서 5시 동안 갑자기 여유 시간이 생겨서 이때 아무것도 안 하려다가 내가 책을 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4시에서 5시 실제로 책 읽은 거 여건 두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두에다가 바로 체크하시면 돼요. 네,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는 두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랜은 계획을 잡는 거고요. 두는 내가 이걸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 이동을 5시에서 6시 동안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시간에 이동을 했어요. 원래 계획대로 지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화살표를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럴 때도 있죠. 내가 원래 1시에서 4시까지 보고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 만약에 보고서 작성 말고 다른 거를 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화이트로 이렇게 찍 지울까요?
그쵸. 왠지 아닌 것 같죠. 왠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죠. 맞습니다. 화이트로 이렇게 찍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선으로 한 줄 찍 긋고 실제로 한 걸 적으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원래 뭐 하려고 했었는지 그 흔적을 남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화이트로 지우는 순간 원래 내가 뭐 하려고 했었지? 그 흔적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하려고 했었는지 흔적을 항상 남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선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어정쩡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거 플랜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2분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거 플랜을 한번 쭉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저희 자 있잖아요. 그 자를 빼가지고 그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작성하다가 조금 궁금해, 조금 잘 모르겠어. 그건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잔잔한 노래도 틀어드릴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내가 원래 하기로 했었다가 연기한 거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계속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를 할 때까지 계속 옮기세요. 그럼 나중에 쓰는 게 귀찮아서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옆으로 계속 옮겨서 써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녹화 파일 업로드 해드려요. 녹화 파일 업로드 해드리고 일정 시간 동안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야 네, 어떻게 다 한번 써보셨나요? 네네네. 써보시니까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플랜을 언제 쓰고 또 두는 언제 써요? 이렇게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저희가 월, 화, 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월요일 날 저녁에 뭐를 하시냐면요. 월요일 날 저녁에 화요일 플랜을 먼저 짜주세요. 화요일 날 플랜을 짜주시고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짜놨던 플랜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둘을 체크해 주세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화요일 날 저녁엔 어떻게 하냐면 그쵸? 수요일 날
플랜을 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내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화요일날 플랫 짰던 거를 주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마다 해주시는 게 사실은 처음에 습관 잡고 체킹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컬러 체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컬러 체크를 하기에 앞서서 아까 전에 저희가 몇 살이라 그랬죠? 그쵸. 고3이라 그랬죠. 저희 다 고3이에요. 네,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다 고3이에요. 그럼 제가 고3 우리 선배님들을 대상으로 진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 고3인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뭘까요? 현실적으로 고3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부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학업일까요? 대학 준비? 수능? 과연 뭘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메인이 되는 게 뭘까요? 수능? 수능도 비슷해요. 아,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정답! 시험이에요. 네, 맞습니다. 시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 생일이 가장 중요한 거 맞아요. 아, 맞네. 엄마 생일을 놓쳤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에 관련된 공부들을 우리가 주업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의 공부들 있죠. 그거 이외의 공부들, 시험은 아닌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기계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업무하고 자기계발을 엄청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딱 구분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오늘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시험에 나오면 주업무. 근데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책을 읽는데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책을 읽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계발이에요. 근데 이 주어문은 사람마다 바뀌어요. 만약에 제가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했을 때, 와, 난 이번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이 친구한테 방학 동안의 주어문은 뭘까요? 네, 한번 써주세요. 맞아요. 정답. 아르바이트죠. 이 친구한테 방학 동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어문은 아르바이트인 거예요. 조금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성인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디자이너예요.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가장 핵심이 되는 주어문은 뭘까요? 그죠?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거, 스케치하는 거, 디자인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 이게 주업무고요. 그거 이외에는 주업무가 아니라 부업무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만약에 강사예요. 그럼 강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주업무인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안 만드는 거는 부업무가 돼요. 조금씩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주업무야 아니면 부업무야 아니면 자기계발이야 이거 구분하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난 주부야 그럼 난 어떻게 해? 이럴 경우에는 메인을 하나 정하시면 돼요. 나한테 지금 핵심 메인은 육아야. 그러면 육아에 관련된 거는 주업무가 되고요. 나머지는 부업무, 자기계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취업준비생이야. 핵심을 하나 정하세요. 취업준비생이면, 나한테 지금 핵심은 취업하는 거야. 그러면 취업하는 건 전부 다 주업무고요. 그 이외에는 주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업무를 구분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주업무를 계속해서 구분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성과 내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우리가 컬러 체크를 할 때는 5가지 영역으로 컬러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영역을 적지 마세요. 여기 지금 분홍색, 주황색, 연두색, 하늘색, 보라색 써 있는데 이거 적지 마세요. 왜냐면 이걸 적으면 바인더를 못 쓰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외우실 겁니다. 이걸 외울 거예요. 우리 다 외울 수 있어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네,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외우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다 고3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3 수준으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나중에 무슨 빛 인생이 펼쳐지죠? 그쵸? 핑크빛 인생이 펼쳐지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 주 업무는 핑크색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그럼 그건 공부한 거 아니죠? 수업을 그냥 들은 거죠.
이런 것들 부업무가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주 업무를 하는 거, 그럼 나중에 미래의 핑크빛 인생이 펼쳐져서 핑크색. 그 이외의 부업무는 주황색. 이거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 업무 하는 건 핑크색, 그 이외에 나머지는 부업무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칠판을 보면 칠판이 전부 다 초록색이었죠. 이게 왜 초록색인지 아세요? 초록색인 이유가 눈이 가장 편안해지는 힐링의 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칠판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으면 집중을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초록색을 그래서 우리가 힐링의 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힐링의 색, 개인에 관련된 거, 힐링하는 거, 막 봉사활동하거나 신앙활동하거나 가정에 관련된 개인적인 것들은 전부 다 이 힐링의 색, 초록색 또는 연두색으로 칠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요. 자기 개발 열심히 하면 당장에 나한테 성과가 생기나요? 아니죠. 미래의 성과가 생기죠. 미래에 내가 비상하죠. 비상, 하늘, 무슨 색이죠? 하늘색이죠. 그래서 자기 개발은 하늘색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가장 비쌌던 색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바로 보라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금 한 뭉치하고 보라 색깔 색소 한 뭉치하고 교환할 정도로 가장 비쌌던 게 보라 색깔 색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귀족 사진들 보면은 귀족들 중에서 옷들 보면은 보라 색깔이 많이 들어간 옷을 입은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줄을 서면 성공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귀족들이 맨날 뭐 했죠? 그쵸? 모여서 와인잔 짠 부딪히면서 인맥 활동했죠. 그래서 인맥 활동한 거, 이런 귀족의 색, 보라색을 칠하시면 돼요. 친구들하고 놀거나 이런 인맥 활동한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보라색으로 칠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오신 선배님들 중에서 제일 부자는 우리 박은선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보라색이 귀족의 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5개 다 외우셨나요? 다 외우셨죠? 이게 어이없지만 다 외워져요.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내 주 업무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나중에 무슨 빛 인생? 그죠? 핑크빛 인생. 그래서 핑크색이죠. 근데 부 업무를 한 건 무슨 색? 주황색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랑 신나게 놀았어요. 친구랑 신나게 놀면 무슨 색일까요? 정답, 보라색이죠. 친구랑 신나게 놀았어요. 인맥 활동했어요. 보라색이죠. 그쵸? 친구랑 신나게 논 게 보라색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컬러 체크하는 게 사람마다 왜 다르냐면, 나는 친구랑 놀면서 힐링했어. 그러면 그런 힐링한 게 더 좋은 사람은 연두색으로 칠해도 돼요. 근데 난 친구랑 수다 떨면서 친구랑 논 것 자체가 좋았어. 그러면 보라색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내가 자기 개발 열심히 하면 나중에 비상한다 그랬죠. 비상 무슨 색이죠? 그쵸? 하늘색, 파란색입니다. 어떻게 다 외우셨죠? 이게 어이없지만 다 외우셨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컬러 체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점심시간 때 제가 점심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무슨 색으로 칠하면 될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힐링한 거니까 그린 연두색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점심 때 점심 먹으면서 옆에 있는 동료랑 수다 떨면서 논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럼 무슨 색이죠? 그죠? 보라색이죠. 근데 제가 점심 때 갑자기 바이어한테 연락이 와서 그 바이어랑 중요한 주 업무 거래를 해야 돼서 밥을 못 먹고 계속 전화했어요. 그러면 무슨 색이죠? 그죠? 핑크색이죠. 주 업무 전화를 했어요. 그럼 핑크색이죠. 그리고 제가 밥을 먹는데 그냥 책을 이렇게 설렁설렁 책을 읽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전 무슨 색으로 칠하죠? 주황색일까요? 초록색일까요? 제가 그냥 책을 읽었어요. 그냥 도서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자기 개발 하늘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컬러 체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런 분 이렇게 또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주 업무도 하고 친구랑도 놀았어. 그럼 난 무슨 색으로 칠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색칠하시면 돼요. 더 마음에 남는 걸로 색칠하시면 되고요. 때때로는 반으로 나눠서 색칠하시는 선배님들 계세요.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맞춰서 이 색깔만 맞춰서 이렇게 컬러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한테 더 마음에 드는 걸로 하셔도 돼요. 이해 가시죠? 섞어서만 하지 마세요. 섞으면 전혀 다른 색이 돼서 섞어서만 칠하지 않으시면 돼요. 예전에 어떤 한 선배님이
그 색연필로 다 섞어서 칠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갑자기 갈색깔이 있어서 저희가 갈색을 가르쳐 드린 적은 없는데 이거 뭘까요? 그랬더니 나는 이때 친구들하고 논 것도 좋았고 나는 이때 힐링도 했어. 그래서 막 섞어서 쓰셨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섞어서는 쓰지 마시고 이렇게 차라리 반반 나눠서 쓰시거나 아니면 더 마음에 들었던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컬러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컬러 체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컬러 체크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저녁에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일 플랜을 짜고 오늘 실제로 했던 거 둘을 체크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한 둘을 다 컬러 체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하시면요.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바인더를 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적게 들고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맨날 하는 거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컬러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굉장히 다 열심히 했죠. 네.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색깔이 다 균형 잡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5가지 영역이 다 골고루 균형 잡힌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제가 만약에 부서를 옮겼어요. 그럼 집중해서 업무를 해야 돼서 핑크색이 한동안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핑크색이 계속 많으면 친구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초록색이 계속 많으면 백수가 되고요. 보라색이 계속 많으면요. 제비란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색깔이 골고루 잡혀야 되고요. 혹시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멘토링을 해주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그 학생들한테 이 바인더를 한번 써보게 하세요. 그랬을 때 주황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황색이 너무 많으면 학원을 조금 그만두라는 의미예요. 왜냐면 내가 내 머리를 써서 공부해야 되는 핑크색이 많아야 되는데 주황색만 너무 많으면 듣는 것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도 내가 실제로 일주일을 해보고선 컬러 체크를 했는데 주황색이 너무 많잖아요. 주황색이 너무 많으면 나는 성과를 내는 일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핑크색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하기 위해서 컬러 체크를 하는 겁니다. 컬러 체크를 바인더가 이뻐 보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눈에 봤을 때 나 이번 주에 뭐가 많아? 이번 주에 나 이 색이 많았네? 균형이 안 잡혔네? 이거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컬러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컬러 체크를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주간계획표 작성하고 컬러 체크까지 하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 이번 주 한 주 동안 함께 하면서 습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단하게 클로징을 이제 하나 할 건데 여기 달걀이 보이죠? 그쵸? 이 달걀을 밖에서 땅땅 치면 뭐가 될까요? 그쵸? 달걀 후라이가 되죠. 근데 이 달걀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뭐가 될까요? 그쵸, 썩죠. 그래서 달걀을 가만히 냅두면 썩어서 죽고요. 달걀을 밖에서만 땅땅 치면 달걀 후라이가 돼서 죽어요. 근데 달걀이 안에서도 똑똑똑똑 두둥기고 밖에서도 똑똑똑똑 두둥기면 이 달걀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새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후라이가 되고 막 그 죽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는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또 우리 선배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액션 하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변화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맞아서 저희가 새 생명 병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막 듣기만 하면 잘못하면 후라이가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바인더 놓기만 하면 바인더가 아무 역할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하는 그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저희도 도와드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도 함께 액션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끝마치면서 그 질문 올려주신 거는 저희가 8시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한 번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그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하나 그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 해드리기 전에 이거 미리 말씀드려도 되나? 돼요? 그냥 드릴게요. 그냥 제가 저지를게요, 그냥. 네. 저희가, 이거 말해도 되나? 네. 아무튼 저희가 그 혜택이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냐면 저희가 제가 이제 온라인을 그 메인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체험단 해주시는 선배님들께는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강의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지금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다음
그 다음 주에 날짜를 하나 정해서 이제 그 강의를 무료로 한번 해드릴 건데 원래 1기, 2기, 3기 선배님들만 해드리기로 했었어요. 근데 4기 선배님들도 네, 제가 일단 뱉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초대해드릴 때 같이 4기 선배님들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채팅창에서 함께 도와주시는 선배님이 저희 그 조재희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조재희 선배님 그 인사 한번 드리고 또 이제 조재희 선배님께서 저희 그 이제 공지사항 한번 이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재희 선배님 잠깐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과 함께 이제 체험단 4기 섬길 조재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공지사항 제가 바로 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그 첫 번째 공지사항은 이제 11월 체험단입니다. 11월 체험단 일정을 먼저 공지를 드릴게요. 오늘 20일에 줌 특강 첫 번째 했고, 그리고 27일 두 번째 특강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강은 그 다음 주 금요일인 12월 4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여러분 그 주간 계획표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시간이랑 줌 특강 뭐 2회차, 3회차 이렇게 지금 한번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포함한 앞으로 15일 동안 저희가 매일매일 주간 인증을 주간 계획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계속 도와드릴 거고 또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사전과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직 몇 분께서 완료를 못하신 분들 계셔서 오늘까지 사전과제 모두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지사항은 그 오픈 채팅방 공지사항 상단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하는 미션 3가지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저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카페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저희 3P 바인더 공식 카페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그 주간 스케줄을 사진을 찍어서 매일매일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페 인증은 모든 선배님께서 매일매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픈 채팅에서 주간 계획표 인증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저희가 선배님들을 조별로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조부터 5조까지 있는데 매일매일 조별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가 어떤 날짜에 올려야 되는지 제가 그거를 또 사진으로 이미지로 만들어서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블로그 후기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체험단을 진행을 하시면서 그리고 주간 계획표를 작성을 하시면서 배우셨거나 어떤 느꼈던 것 그리고 변화가 됐던 것 이런 것들을 블로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일부 블로그 처음에 신청해 주실 때 인스타그램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 2번 올리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11월 26일까지 1회차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고 2회차는 12월 3일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픈 채팅방에 또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페 인증 그 사진을 올려주시고 뭐 간단한 소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개인 블로그에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 작성해주신 링크를 저희 4기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완료입니다. 이렇게 2가지 그 방법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미션 인증하는 방법 이게 이번에 그 새로 추가가 됐는데 저희 오픈 채팅방에 상단에 이렇게 찍찍찍 3개 있는 거 누르시면은 공지사항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또 누르시면 제가 선배님
그 하나하나 다 방을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인증을 했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하고 피드백 해드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홍길동이면 그 네, 오늘 이제 11월 20일이잖아요. 그럼 댓글로 날짜를 적어주시고 네, 여기 댓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 적어주시고 1번이 이제 카페 인증입니다. 그래서 카페 인증 완료했다는 거 적어주시고 2번이 오픈 채팅방 인증했다는 거 완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선배님께서 11월 20일 날 이제 2개를 완료를 하셨구나 이렇게 저희가 바로 체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블로그를 올려주셨으면은 이제 3번 해서 완료를 적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별 과제, 조별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거는 날짜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아닌 날은 이제 미해당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이것도 제가 또 자세하게 그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중간에 이제 모르시거나 이런 거는 저한테 개인톡 주셔도 되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또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공지사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1기 첫 모임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마무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혹시라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바로바로 답변을 다 드릴게요.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것부터 제가 한번 쭉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자율적으로 나가셔도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게 직장과 대학원 공부는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공부해 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제가 예시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럼에도 메인을 하나만 잡으시는 선배님이 계세요. 나는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직장이 메인이야 라고 하시는 선배님은 직장에 관련된 것만 전부 다 핑크색으로 색칠을 하시고요. 대학원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하늘색으로 칠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직장도 메인이고 대학원도 메인이야. 그러면 대학원 거에 관련된 공부하는 거 핑크색, 그리고 직장 업무에서 주 업무 핑크색으로 칠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대학원에 가서 수업 듣는 거 주황색, 그리고 내가 업무에서 부업무 하는 것들 주황색 이렇게 많이 컬러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컬러 체크할 경우에는 하늘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긴 줄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씩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블루랑 보라색 중에서 보통 블루를 많이 칠하세요. 왜냐하면 독서를 해서 서로 쉐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생각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더 많이 얻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블루, 파란색 그 색을 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럴 때도 있어요. 독서 모임 가서 오늘은 우리 조금 힐링을 하고 놀자 이렇게 했을 때는 보라색으로 예외적으로 칠해 주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블루로 많이 칠해 주십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하늘색 맞습니다. 그렇게 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해요. 저희 대표님장. 네. 컬러 체크는 투두를 했을 경우에 하는 거죠. 네. 컬러 체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것들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플랜만 짰는데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컬러 체크 안 하시는 거고요. 내가 실제로 한 거, 플랜대로 한 거 또는 실제로 그 바뀌어서 하거나 이제 아니면 갑자기 생겨서 한 거 그 두만 체크하시면 돼요. 실제로 한 것만 컬러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 후기 쓸 때 PPT 부분 네네 블로그 후기 쓰실 때 저희가 오늘 설명드렸던 PPT 부분 그 일부 캡처하셔서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막 다만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다 올리는 건 안 되지만 일부 이렇게 그 캡처해서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에서 그럼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함께 하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 있어요. 네, 청소하고 집안일 하는 시간은 회색으로 칠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컬러 체크를 그 5가지를 쓰는데 그 이유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컬러 체크를 하다 보면은 막 이제 막 이것저것 색깔들이 맞게 추가도 하고 싶고, 아니면 또 줄이고도 싶고, 아니면 빈 시간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은 회색으로도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막 빨간색으로도 칠하고 노란색으로도 칠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바인더가 오래 모이고 오래 쌓였을 때 계속해서 그 색을 꾸준히 이어서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색깔이 중간에 바뀌면은 그 전에 이게 무슨 색이었지? 놓치시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5색깔만 쓰시는 걸 제가 더 추천드리고요. 오히려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연두색으로 칠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집안일을 하거나 또는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만약에 제가 그 라디오나 이런 거 또는 유튜브나 이런 걸 틀어서 자기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하늘색으로 칠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정해져 있는 색으로 칠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진짜 이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